안녕하세요. 마리의 서재 마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하루 한 끼의 기적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이태근, 출판은 정신세계사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태근님은 1951년생으로 전주가 고향이며 한양대 고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화학회사에 오래 근무했다. 지금은 전북 임실에 살면서 농사와 양봉, 한옥 건축 등의 일을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녹색마을 자연학교라는 이름으로 단식과 건강법, 자연체험 등을 가르쳐주고 있다. 33년 전 신장 이식수술을 받은 후로 스스로 몸과 마음을 수행해왔다. 30년 전부터 일일 일식을 시작했고 28년 전부터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지 않고 있다. 항상 자연과 일체가 되어 비유처럼 자유롭고 건강하게 살고자 한다. 저서로는 밥상혁명과 당신을 살리는 기적의 자연치유가 있고 MBC 다큐멘터리 목숨 걸고 편식하다를 비롯하여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다수 출연했다. 자, 그러면 잠시 이 책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리의 서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900식품을 멀리하라. 나는 당신의 건강과 몸매, 피부, 매력을 망가지게 하는 조병식품인 흰 쌀, 흰 밀가루, 흰 설탕, 흰 조미료, 흰 소금, 흰 우유, 흰 두부, 흰 닭고기, 흰 치즈를 900식품으로 명명한다. 900식품은 파괴적인 화성인의 음식인 만큼 격리되어야 하며 당신은 그것들로부터 멀리 도망쳐야 한다. 한국인의 주식은 아직 쌀이다. 쌀의 겉껍질을 완결하고 한다. 그 완결만 벗겨낸 것이 현미이고 현미를 도정하여 속껍질인 쌀겨와 쌀눈까지 제거한 것이 백미다. 현미는 백미보다 겉껍질에 농약 성분이 많지만 그 자체 내에 중금속 해독물질인 히친산이 풍부하므로 제독 효과가 40배나 높다. 그러니 결국은 백미가 농약 잔류량이 더 많은 것이다. 현미의 신운에는 히친산 등의 모든 영양소가 집결되어 있는 데다 건이, 정장, 보관작용을 하므로 위, 장, 간이 튼튼해지고 피로가 없어지며 시력이 강화되고 흰머리가 검어지며 피부가 고와지고 잔주름이 펴지는 효과가 있다. 반대로 부드럽고 입에 살살 녹는 백미밥은 변비, 당뇨로부터 시작하며 모든 병의 원인이 되는 조병식품이다. 하얀 밀가루는 썩지 않는다. 수입되는 밀가루는 밀 재배 시부터 장기 저장과 원거리 수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벌레, 세균의 피해를 막기 위해 엄청난 농약을 쏟아붓는다. 국내에서는 사용 금지된 농약이 밀 재배 시 살포되고 수확 후에도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20여 종의 농약이 뿌려진다. 그 중에서 16종은 이미 일본에서 사용 금지된 농약이다. 이처럼 30년이 지나도 썩지 않게 만들어진 수입 밀가루를 사용하여 빵, 국수, 라면, 도넛, 과자, 만두, 찐빵, 자장면, 햄버거, 피자 등의 화려한 종류의 음식이 만들어진다. 밀가루에서만 범죄가 중단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러한 먹거리를 만들 때 식품 제조 공장에서는 또다시 온갖 식품 첨가물을 투여하는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다. 나는 이 그칠 줄 모르는 상업성 논리가 사람들이 가장 적대시하는 폭력적 범죄보다도 더 무섭다고 생각한다. 결국 조병식품을 만든 해악은 그 식품을 만든 자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독이라는 정제설탕은 자체의 생명력, 비타민, 무기질 등이 고갈되어 버린 탄수화물이다. 그 해독이 인류에게 끼치는 영향은 너무나 심각하고 광범위하여
나로서도 간단히 설명하고 지나가기가 힘들다. 치질과 간염, 대상포진, 눈병 등으로 종합병원이 된 윌리엄 더프티는 어느 날 부엌에서 설탕을 모두 내다 버렸다. 설탕이 든 식품인 시리얼과 통조림 과일, 스프와 빵도 버렸다. 그러고 나서 사흘간 엄청난 고통과 메스꺼움, 깨질 것 같은 편두통을 겪었다. 그러나 나흘째 되던 날 아침에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탈진 상태에서 땀을 흘리고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며 잠을 잤지만 아침이 되자 마치 새로 태어난 것만 같은 기분에 휩싸인 것이다. 곡물과 채소는 마치 신들이 보내온 선물과 같은 맛이었다. 이어지는 며칠 동안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항문의 출혈이 멈추었고 잇몸의 출혈도 멎었으며 피부가 깨끗해지기 시작하고 퉁퉁 부은 살이 가라앉으며 손과 발에 뼈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후로 아침이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고 머리도 다시 쌩쌩하게 작동하는 것 같았다. 더 이상 어떤 건강의 문제도 없었으며 셔츠와 신발이 헐렁해졌다. 그리고 어느 날 면도를 하다가 그는 자신에게도 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5개월 후 그는 92kg에서 61kg으로 날씬하게 살을 뺐고 그 결과 새 몸과 새 정신,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 구백식품을 피하여 일일 일식을 하라. 그러면 당신에게도 기적이 일어난다. 날씬한 몸매와 아름다운 피부에 매력적인 당신으로 거듭날 것이다. 하얀 조미료는 석유 화학 제품이다. 석유에서 추출하는 글루타민산 나트륨, 구안일산 나트륨, 이노신산 나트륨 성분은 문자 그대로 화학약품일 뿐이다. 그런데도 김치, 나물, 짬뽕, 매운탕, 갈비탕 등등의 거의 모든 음식에 지나치게 많은 양이 사용되고 있다. 가족, 친구들끼리 기분 낸다고 외식하는 것은 비싼 돈 주고 풍성한 화학약품을 즐기는 셈이 된다. 하얀 정제소금은 화학약품일 뿐이다. 자연염은 좋지만 정제염은 나쁜 것이다. 고혈압은 식품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염분의 과잉 섭취 때문이 아니라 정제염 섭취와 그에 따른 칼슘 섭취량 부족 때문에 생긴다. 자연염의 칼슘 함량은 0.88%인데 정제염은 0.01%에 불과하다. 정제염이 고혈압의 원인인 이유이다. 익힌 음식을 먹는 인간에게는 자연염이 필요하므로 무조건 염분이 나쁜 것은 아니다. 간장, 된장 등 발효식품으로 만들어 섭취하는 자연염은 유익하다. 하얀 두부는 조병식품이다. 콩으로 만든 자연식품이라고 모두들 두부를 훌륭한 건강식품으로 추천하지만 대부분의 두부는 유전자 조작에다 농약 처리까지 된 수입대두로 만든 것이므로 먹어서는 안 되는 불량식품이다.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일지라도 콩을 삶아낸 후 갈아서 짜낸 콩물에 소금에 간수를 넣어 응고시켜 만들어지고 있다. 정말 우리 몸에 좋은 콩비지는 닭 사료에나 사용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두부는 생명력, 비타민, 미네랄, 효소, 섬유질이 다 사라진 이미 죽은 단백질이므로 좋을 것이 없다. 하얀 우유는 항생제, 성장 촉진제 등이 풍부하게 함유된 최악의 불완전 식품이다. 우리의 의식 밑바닥에는 우유가 자연의 완벽한 식품이라는 낙농업자들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신념이 자리하고 있다. 본래 우유는 송아지라는 4개의 유를 가진 동물에 한해서만 47일 만에 체중을 2배로 늘려주는 가장 완벽한 자연식품이다. 그러나 송아지가 먹어야 할 소젖을 인간이 먹을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우유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젖소들은 각종 항생제, 성장 촉진제, 호르몬제, 신경 안정제 등을 수시로 맞고 있으며 제초제, 농약 등으로 잔뜩 버무려진 화학물질을 먹고 살아가므로 본래 25년의 수명을 가진 젖소들은 그 절반도 못 살고 죽어간다.
세계의 최대 아이스크림 업체인 베스킨라빈스의 유산 상속자인 존 로빈스는 무서운 축산업계의 실태를 목격하고는 엄청난 유산 상속을 거부하면서 우유는 최악의 불안정식품이라고 선포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먹이는 분유도 요구르트도 치즈도 그 원유가 불량하므로 모두 불량식품이다. 계란은 콜레스테롤 함량이 가장 높은 식품이다. 다행히 계란의 겉모습이 하얗지 않아서 구백식품에 끼지는 못했으나 어느 구백식품 못지않게 우리 몸에 해악을 입힌다. 닭들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닭고기의 껍질색을 좋게 하고 계란 노른자의 색소를 침착시키는 황색염료와 항생제가 첨가된 모이를 먹으면서 하루 17시간 이상 조명이 비치는 비좁은 철망 속에서 알을 낳는 기계 신세로 살아간다. 유정란이든 무정란이든 간에 계란의 콜레스테롤 함량은 소고기, 버터, 치즈를 압도하며 단연 최고치를 기록한다. 동맥경화는 단순한 노화현상이 아니라 이처럼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다량 함유된 음식을 섭취한 결과다. 모든 생명체는 음식으로부터 태어난다. 태어나서는 음식으로 성장하고 죽은 뒤에는 음식으로 돌아간다. 모든 생명체는 사랑으로부터 태어난다. 태어나서는 사랑으로 성장하고 죽은 뒤에는 사랑으로 돌아간다. 음식은 사랑이다. 음식 먹는 일에 경외심을 품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일에 경외심을 품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구백식품을 피해서 일일 일식을 하라. 일일 일식은 음식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행위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만 시한부 삶을 사는 사람에게 오늘 하루는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울까. 오늘 하루 당신이 먹은 음식이 당신의 오늘 하루를 만든다. 진실로 오늘 하루를 소중하고 아름답게 살고 싶다면 소중하고 아름다운 음식을 먹어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